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이준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준석이가 이번에 15%, 지가 15%를 자신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5%를 넘으면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거든요. 10%를 넘으면 반액을 보전받고요. 그러니까 지가 15% 넘어가지고 전액을 보전받겠다 그랬고, 얼마나 이게 기고만장했냐면 자기로 단일화를 해달라. 김문수로 단일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으로 단일화를 해달라. 그러면 자신이 이길 수 있다, 이재명을. 이런 식으로 기고만장을 했죠. 아니 40%가 넘는 사람과 한 자리 숫자가 도대체 자기로 단일화 해달라는 것이 얼마나 가스로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김문수 후보가 그냥 공짜로 너 들어봐라, 그게 아니었어요. 너 나하고 같이 그러면 국민 경선 해가지고 여론조사 해가지고서 이기는 사람이 나가자.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 그 진 사람이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말하자면 국무총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얼마나 괜찮은 제안입니까? 이준석으로서는 사실 이 제안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준석이는 원래가 관종이기 때문에 얘는 이번에 그 선거에 나가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자기 이름이 그 투표지에 있는 거. 그래서 나 끝까지 완주했다, 나 대통령 선거 나갔던 사람이야, 나 대권 나갔던 사람이야,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진짜로 어떤 승리를 해가지고서 저 이재명의 독재를 막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고, 또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아가지고 또 하고, 이건 관심 없어요. 걔는 원래 건달 정치인, 두시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뭘 맡는 게 싫어. 다시 말해서 그냥 국회의원은 건달처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국회의원이 제일 건달처럼 해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보좌관들이 다 해주고 그냥 가서 손만 들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하고 싶지만 막상 얘는 스타일이 장관을 시켜준다 해도 싫은 거예요. 그 골치 아프고 그거. 그렇기 때문에 이놈은 건달 정치인이라서 실제로는 이렇게 TV 나가고, 그 무슨 패널로 나가고, 자기 얼굴 TV에 비치고, 그러니까 자기 지금 이름 바뀐 플랜카드 막 걸리고, 그 다음에 토론에 나가서 잘난식 할 수 있고, 이게 좋은 거야. 그래서 단일화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 강신업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은 제가 얘기했던 걸 다 알잖아요. 강신업은 처음부터 저놈은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다가 애쓰지 말아라. 거기다가 안철수가 쫓아다니고 난리 떨 때도 제가 안철수가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김문수는 거기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쟤 키워주는 꼴밖에 안 된다. 그리고 자꾸 단일화를 얘기하면 내가 그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된다. 근데 바로 단일화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 단일화 하다가 김문수 후보도 답답한 게, 이분이 진정성도 있고 진심도 있고 좋은 분인데 정치인은 좀 답답하다고만요. 그까지 그 본투표 하기 전날까지도 단일화하자고, 사전투표 다 끝나고 지금 안 한다고 이름이 기자회견까지 하고, 당원들한테 지금 성명문까지 이메일로 다 보내고, 그리고 해봤자 벌써 그때 젓가락 사고 쳐가지고 별로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놈한테 그래도 단일화하자고. 근데 물론 단일화가 됐으면 좀 도움이 됐겠죠.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오히려 우리가 자꾸 에너지를 갖다가 다른 데 쓰고, 그 다음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인식을, 나약한 인식을 주고, 그러니까 자강론을 폈어야죠. 자강론. 그러니까 내가 강하면 다른 놈들이 끌려오잖아요. 근데 내가 약하면 다른 놈들이 나한테 옵니까? 오히려 안 오죠. 뻥 차버리지. 그래서 자강론을 피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단일화에 목매다가 정말로 실기하고 말았다. 근데 왜 실기를 했냐면요, 단일화에 목을 매니까 이준석을 조지지를 못하는 거야. 단일하자면서 이준석을 조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A도 단일화하자, B도 단일화하자, 김용태도 자기하고 술 먹는 사이다, 단일화하자, 안철수도 단일화하자, 김문수도 단일화하자, 전부 다 단일화하고 이준석을 갖다가 조지질 못했잖아요. 이준석이는 사실은 말이죠, 그 이준석의 지지율을 1, 2%로 2, 3%로 묶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8%가 넘으니 우리가 거기서 8%를 갖다 뺏겼으니 이재명 이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패착이야.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게요, 이 함정이 될 수 있어요. 단일화 함정에 빠지면 헤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말라 죽어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김문수 같은 분은 이제 본인이다 보니까 좀 판단을 조금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전략가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 같은 경우도 좀 전략가가 해야 되는데 유니스 같은 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지금 완전히 국민의힘은 김문수 혼자 개인기에 의존했을 뿐이지 완전히 전략도 없고 개판이야, 개판. 더군다나 가가지고 김문수를 갖다 뽑아달라고 안 하고 말실수를 자꾸 해가지고 이재명을 뽑아달라고 하질 않나? 응? 그 다음에 이재명을 갖다가 심판하자고 해야 되는데 김문수를 심판하자고 하질 않나? 이거 뭡니까 이게? 아니 얼마나 얼빠지였으면 가서 그 중요한 말이죠. 그 현장에 가서 선거운동 하면서 그렇게 정말 얼빠진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얼빠진 얘기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망쳐버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준석 이름이 분탕치고 이준석 이름이 결국은 우리 자유보수 우파를 갖다가 완전히 그야말로 그룹기 상태로 집어넣은 거고, 이름도 근데 지가 이제 다른 사람을 물에 빠뜨리려면 지도 물에 들어가야만 하듯이 결국은 이놈이 지도 이제 완전히 함정에 빠져가지고서 그야말로 말라 죽기 직전이다. 이게 지금 개혁신당이 쓴 돈이 뭐 30억이다 70억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리 안 써서도 보통 이제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500억 쓰거든요. 그러면 얘는 아무리 안 써서도 뭐 그의 10분의 1은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50억을 썼을 거라고요. 그냥 추산을 하건데. 그럼 50억을 하나도 보전을 못 받으면 그 당에 있는 돈이나 아니면 개인 돈으로 충당을 해야 돼요. 근데 이준석이 개인 돈으로 충당할 놈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개혁신당 돈으로 충당을 했다면 뭐 그게 빚을 얻어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어쨌든 뭐 안에 있는 돈, 그다음 뭐 13억인가 보전받은 거 있어요. 그거하고 지금 당원들이 낸 돈하고 이 톡톡 털어가지고서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파산이야. 다음엔 그다음부터 뭘로 당을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당도 다 돈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다고 뭐 아무 데서나 돈을 받아가지고서 그러면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고 깜빵 가는 거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결국 자기 돈을 갖다가 털어낼 그런 어떤 능력도 안 되고, 물론 조금 뭐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뭐 그러면 털어넣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털어낸다고 치면 자기도 파산하고 당도 파산하는 거고, 안 털어놓으면 어쨌든 당은 파산하고 그 책임은 오롯이 이준석이 져야 되는 거고, 결국은 이준석이 단일화를 거부했다가 지금 뭐 국민의힘은 단일화 함정 때문에 큰 피해를 받고, 이준석이는 단일화를 거부했다가 그야말로 이 지금 재정 파탄, 그야말로 파산 지경에 이르렀고,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준석이가 지금 단일화 안 하고 고집 부리다가 지금 이 개혁신당은 파산 지경에 이르렀고, 이준석 본인도 지금 파산 위험에 지금 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데 고집 부리고 관중 노릇하고 나르시스트 하다가 그야말로 엑스랄 하다가 완전히 패가망신하게 생겼다. 그리고 지만 패가망신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개혁신당은 결국 파산하고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뭐 내년에 무슨 뭐 지방선거를 어쩌고 떠드는데 내년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도 없어가지고도 내년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는요, 그게 사람이 많아야 돼요. 시장 군수 뭐 해가지고서 뭐 시의원, 도의원, 뭐 광역, 뭐 경기도지사, 뭐 무슨 지사 이런 거 다 공천하려면은 어마어마한 그 조직과 인력과 또 지금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내년에 6월 3일이 또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예요. 아주 공교롭게도 이번 대선 날짜하고 내년 지방선거 날짜가 이렇게 겹쳤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간에 개혁신당은 이제 이준석의 지금 목리로 인해서 패망하게 생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씨 책임이니까 이준석이 파산을 하든 거지가 되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바는, 우리가 알 바는 아니고, 이준석이는 이제 정말 분탕질 친 그 대가를 독특히 받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십시오. 강시험TV입니다.